이번 시간에는 멘델의 유전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원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아야 하는 단원입니다. 이론과 문제에 괴리감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로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유전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전 용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우리는 형질이라고 하게 됩니다. 형질의 예시로는 모양, 색깔, 성질 등등등이 있습니다. 한 가지 형질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이가 있는데 얘를 우리는 대립 형질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이는 같은 종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을 지칭하게 됩니다. 예시로는 완두 C의 색깔이 노란색인 거일 수도 있고 초록색인 거일 수도 있습니다. 노란색과 초록색인 완두의 색깔은 서로 대립 형질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걸 우리는 유전자형이라고 하게 됩니다. 예시를 써보게 되면 대문자,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 하나, 그리고 둘 다 소문자인 거, 그리고 둘 다 대문자인 거, 하나하나 각각 대문자 소문자인 거, 그리고 둘 다 소문자인 거, 이런 것들이 유전자형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았고 둘 중에 뭘 엄마한테서 받았는지 아빠한테서 받았는지는 상황에 따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게 됩니다. 유전자 구성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우리는 표현형이라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완두 C의 모양이 둥글다 또는 주름지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완두 C의 색깔이 노란색이다, 초록색이다 등등등이 바로 표현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둥글다랑 주름지다는 대립 형질이고 노란색과 초록색이다 라는 것도 대립 형질이게 됩니다. 수술의 꽃가루가 다른 구루의 꽃에 있는 암술에 붙는 현상을 같으니까 자가수분이라고 하게 됩니다. 스스로 붙는다 라고 하기 때문에 자가라는 말이 붙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구루에 있는 꽃에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다르니까 타가수분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우성이라고 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열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하게 됩니다.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있게 되고 우성 대립 유전자는 알파벳을 대문자로 쓰게 됩니다. 반면 열성 대립 유전자는 알파벳을 소문자로 표시하게 됩니다.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걸 그림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엄마 거고 어떤 게 아빠 거에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얘는 각각 상동 염색체가 대문자, 얘는 대문자, 소문자, 얘는 소문자, 소문자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대립 유전자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완두 C를 둥글게 하는 대립 유전자를 우성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표시를 하고 주름지게 하는 대립 유전자를 소문자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우성, 얘는 열성이 되게 됩니다. 순종 둥근 완두는 순종이니까 대문자 이라고 쓰게 되고 잡종 둥근 완두는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가 됩니다.
대문자, 소문자가 붙었는데 대문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기기 때문에 잡종이지만 둥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종인 주름진 완두는 열성 유전자 2개가 서로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순종과 잡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순종과 잡종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를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게 됩니다. 순종은 같은 개체이기 때문에 여러 세대를 자가수분해도 계속 같은 형질이 나오는 개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로는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또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그리고 이렇게 2개가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문자랑 소문자가 각각의 형질에 대해서 섞여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등등이 있게 되고 반대로 순종이 아니라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다른 개체가 있는데 얘가 바로 잡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립 형질을 가지는데 다른 두 순종 개체를 타가수분해서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어린 순종과 어린 순종이 타가수분을 해야 됩니다. 자가수분은 같은 그루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동일하고 타가수분은 다른 그루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게 됩니다. 얘네들은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타가수분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다르니 타가수분을 하게 되면 이때는 즉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인 잡종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시를 살펴보면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인 게 있고 2개가 합쳐진 것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의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순종인 것과 잡종인 게 섞여 있는 건 어떡하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들로 되어 있으면 이것들은 순종인지 잡종인지 정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순종이랑 잡종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섞여 있는 걸 따로 지칭하는 표현은 없고 그냥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얘는 순종과 잡종이 섞여 있는 거구나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유전자형에서 같은 대립 유전자를 가지는 경우를 우리는 동형접합이라고 하게 됩니다. 반면에 유전자형에서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형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형접합인 개체는 순종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형접합인 개체는 잡종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우리는 대립 유전자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유전 용어를 마무리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표현형과 유전자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질은 완두씨의 모양에 대한 거고 표현형은 둥글다, 주름지다가 가능합니다. 이때 둥글다 같은 경우는 순종인 대문자, 대문자, 그리고 잡종인 대문자, 소문자가 가능하고 주름지다라고 하는 건 순종인 소문자, 소문자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둥근 유전자인 대문자 얼은 주름진 유전자인 소문자 얼에 대해서 우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랑 소문자가 붙었을 때 대문자가 이겨서 둥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얼은 라운드의 얼입니다. 그래서 둥글다가 우성이니까 대문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색깔 보겠습니다. 노란색과 초록색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순종인 YY랑 잡종인 대문자, 소문자 YY가 가능하고 초록색은 순종인 소문자 YY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노란색 유전자인 대문자 Y는 초록색 유전자인 소문자 Y에 대해서 우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Y는 옐로우의 Y다라고 해서 얘가 우성이라서 대문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멘델의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멘델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 멘델이라는 사람이 사용한 물질은 바로 완두입니다. 이 완두가 유전 실험의 재료로 적합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르기 쉽고 한 세대가 짧고 자손수가 많아서 통계적인 분석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대립 형질이 뚜렷해서 교배 결과가 명확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자가수분도 되고 타가수분도 됩니다. 그래서 의도한 대로 자유롭게 형질 교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멘델은 완두를 사용하게 됩니다. 실험에 사용한 완두의 7가지 대립 형질이 있는데 이 표는 보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표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분할 때 총 7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C 모양입니다. 둥글다가 우성, 주름지다가 열성입니다. C 색깔은 노란색이 우성, 초록색이 열성이고 꽃잎 색깔은 우성이 보라색, 열성이 흰색이고 꼬투리 모양은 매끈하다, 즉 볼록하다가 우성, 잘록하다, 즉 주름지다가 열성입니다. 꼬투리 색깔은 C 색깔과 반대입니다. 초록색이 우성이고 노란색이 열성입니다. 꽃 위치는 잎 겨드랑이가 우성, 줄기 끝이 열성이게 되고요. 줄기의 키는 크다가 우성, 작다가 열성입니다. 이 표 자체는 외우신다기보다는 결과를 보고 내가 우성과 열성을 판단하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멘델이라는 사람이 세운 가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물에는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고 유전인자는 부모 각각으로부터 자손에게 전달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전인자는 오늘날의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유전인자가 유전자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때 하나의 유전인자만 형질로 발현되고 나머지는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걸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가설은 우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배울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우열의 원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는 생체세포가 만들어질 때 각각의 생체세포로 나뉘어 들어가고 생체세포가 순환될 때 다시 쌍을 이룬다라고 하는 걸 가설을 세웠고 이거는 바로 분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뒤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각각 분리의 법칙에 따라 유전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독립의 법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열의 원리이고 분리의 법칙이고 독립의 법칙이다라는 걸 유의를 해주시고 이렇게 세 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파트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